안녕하세요, 메밀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빠산테라는 그 시내를 가로지르는 기차 같은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기 알코바를 왔습니다. 여기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줄이 정말 엄청 났어요. 이렇게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렸다가 중간에 진짜 가야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기다린 게 아까워서 결국은 들어왔거든요. 보시다시피 이곳은 이렇게 좀 큰 공간인데 옛날에 한마디로 약간 도축장이었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전시장으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전시관은 2018년부터 여러 가지 전시나 이벤트용으로 쓰였던 공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뒤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전시를 하다가 이제 작년 정도부터 다시 또 이렇게 활성화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작품들도 많이 있죠. 예. 보시다시피 앞서서 보시다시피 오늘이 이제 제가 갔던 날이 주말이기도 했지만 그 관람객들이 일반 관람객들도 많았지만 이제 막 가족 동행해서 자녀분들과 또 같이 오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애완견하고도 아무래도 공간이 이렇게 야외 공간이다 보니까 애완견하고도 많이 오셨고 또 이제 꼬맹이 자녀분들하고도 같은 이런 모습을 같이 보면서 즐기시는 그런 가족분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야외에서 또 햇볕과 여유를 즐기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공간 자체가 한동안 되게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놔뒀던 공간이라서 마치 이렇게 의도치 않은 되게 쿨한 그런 공간이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솔직히. 그런 공간에 이렇게 같은 또 새로운 미술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구 전시회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실험 정신적인 작품도 많이 있고요. 정말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오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라서 그런지 와우 하는 굉장히 특이한 발상, 또 이태리 사람들의 어떤 작품과는 확실히 다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특이한 다양한 작품과 또 프로덕트를 볼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기 전에는 약간 학생 작품인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그 저의 염려와는 너무나 상반되게 저도 되게 좀 반성을 많이 하면서 보게 됐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보면서 역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어떤 콘테스트나 이런 박람회 이런 게 자꾸 이루어져야지만 또 서로가 서로를 보고 다양함을 또 배우고 그 속에서 이렇게 또 발전하는 모습이 항상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렇게 작품 옆에는 디자이너 분들이 또 항상 계시는 편이어가지고 그 작품에 대해서 쉽게 그 관람객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이제 아니면은 그런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물론 신입 디자이너나 또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컨택을 또 받을 수 있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너무 통통 튀는 디자인과 또 어떤 재료들 때문에 중간에 저도 되게 너무 귀여워 해서 막 갖고 싶은 작품들도 많았고요. 되게 그런 익살스러운 장난기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놀라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한 수 배우고 갑니다. 보시면 이런 카펫인데 저렇게 보이시나요? 홈을 내가지고 커팅을 했는데 굉장히 새로운 시도인 것도 많이 보였고요.
그래픽적인 면에서 다가선 모습도 있고, 이런 공간 자체가 약간 굉장히 허름하고 거의 다 버려진 공간에서 새로운 어떤 창조의 작품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저는 이런 커넥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여기는 약간 니트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올 작업 같이, 네, 그렇게 또 나름대로 자기를 마케팅하는 다양한 작업도 보이고요. 이곳은 이렇게 신발에 덧버선처럼 이제 신고 최대한 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신발 위에 저걸 신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온 사방이 이렇게 거울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리플렉션 되는 모습이 되게 흥미로운 공간이었는데요.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가 굉장히 컸던 공간이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기억에 남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학교나 아니면 중소기업, 이렇게 작은 회사, 또 국적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작품 활동이 좀 뭔가 어떤 딱 제한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간 그 활용도가 큰 작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해서 뚜껑을 닫으면 테이블로 깔끔하게, 네, 미니멈 좋아하시는 분, 청소 깔끔하게 하시는 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야외에서도 계속 작품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비엔날레를 온 듯한 그런 착각이 드는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시는 관람객들도 많아서 이렇게 자녀분들과 직접 이렇게 마치 실험하듯이 같이 참여하는 참여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저 아이들도 또 저렇게 커가면서 저런 창조 활동이 너무나 삶에서 가깝게 이루어지는 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많은 이벤트나 이런 전시가 보통 사람들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었음 하는 바람이 드네요.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관람객이 이렇게 작품 활동에 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워크숍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을 배합을 해서 굉장히 강력한 돌 같은 거를, 벽돌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작품을 하고 계셨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피드백 같은 거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야외 설치된 저 벤치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빌라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컨셉인데 이렇게 등길이 연결된, 마치 모르겠어요, 에너지가 커넥션 된 듯한, 네, 저런 작품도 너무 좋았고요. 빌라 위에서 바라본 바깥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약간 화분인데 되게 특이한 다양한 느낌의 그런 세라믹이라고 해야 되나요? 흙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어떤 자연과의 융합 같은 거를 표현해 준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그 비즈를 이용해서 데코레이션을 해주셨는데 저 뒤에 몇 시간, 진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진짜 이거 수공업으로 하신 것 같거든요. 또 이 작은 공간은 마치 제가 SF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그런 컨셉을 많이 느꼈는데요. 가구 전시회지만 이렇게 조명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의 그런 아트가 같이 협업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좋은 현상 같습니다. 여러분은 보시면서 어떤가요? 집에 이거 가져가고 싶다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 작품은 약간 말미잘? 글쎄요, 약간 해조류 같은 그런 느낌? 근데 한국 분이셨어요, 이 지금 아티스트가. 근데 많이 얘기를 못 나눴네요. 아쉽게도. 조명인데, 네, 벽에 걸려져서 이렇게 깔끔하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그런 걸 보고 계십니다. 이 제품들은 당장 상용화해도 괜찮은, 이것도 한국 관련된 그 회사여가지고 잠깐 여쭤보다가 지금은 또 제주도에 저 흙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드셨는데 잠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베를린에 지금. 네, 저희가 서울에서 시작해서 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제주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작업하다가 지금은 베를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시는 이제 제주에서 저희가 화산흙과 돌을 이용해서 살았던 문화에 대해 관심 깊게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감을 받은 작업들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제주 옹기라고 제주에 화산 흙을 가지고 이제 옹기를 만드는 지역 공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역 공예 장인분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이시는 컬러랑 텍스처가 모두 다른데 안에 철분이 엄청 많은 함유가 돼 있어서 사실 이 친구들 모두 다 같은 흙에서 왔는데 모두 색깔이랑 제주도에서요? 여기 텍스처가 달라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물론 모든 아티스트 분들이 참 너무 멋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국 분들을 보면 굉장히 반갑고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모든 분들 화이팅! 여기는 돌에 관련돼서는 알키비오가 이렇게 있는데 다양한 돌 저렇게 관련된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해 두셨더라고요. 이제 지하로 한번 내려가 봤는데요. 지하에서도 이렇게 멋있는 작품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되게 멋있는 베니스산 유리공예 회사였는데 그런 시도 같은 게 되게 유니크하고 재밌었어요. 이곳은 지금도 생각하면 와 진짜 쿨한 장소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공간에 어떤 작품을 전시를 하는 걸까요? 굉장히 음악도 그렇고 분위기도 너무 힙해서 저는 처음에 스피커를 파는 곳이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게 여러분 이곳은 무엇을 파는 곳일까요? 바로 젤라또 용기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왜 젤라또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렇게 파는 곳인데 어쩜 이렇게 쿨하고 힙할 수가 있는지 사장님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이번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또 그 북유럽의 네,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특별히 덴마크 쪽
가구 작품들을 보고 계신데요. 그분들의 디자이너는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또 이태리의 어떤 정열적이고 막 다채롭고 그런 느낌과는 다르게 약간 좀 차분하면서도 좀 가끔씩 이렇게 특색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은 팬들을 전 세계에서 가지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전시 내용도 처음엔 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렇게 검은 돌인가요? 예, 그런 느낌으로 해서 양쪽에 되게 동양적인 느낌을 약간 가미해서 전시를 한 것처럼 되게 침착하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쿨한 숍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한쪽에 마련된 디자이너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격이 그렇게 싼 가격표는 아니었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품들이 아닐까 싶네요.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 오늘 이렇게 구석구석 나름 마지막 그 살로네 데 모빌레를 구경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그래도 나름 빨리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자막도 안 달고 이렇게 막 보내드렸는데 그래도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국 그 전시관을 좀 갔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그래도 다 했다고 봐야겠죠? 조금이나마 이곳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 있으셨다면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그래도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안녕. 또 봐요.